안녕하세요. 아이가 돌 이후에는 커다란 블럭이고 3살, 4살 무렵부터는 레고 블럭 엄모 쌓기 나무를 사줬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레고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장난감 안 제품은 제 손으로 직접 사준 적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입니다. 아이는 동화책을 읽어주면은 책에 나온 그림을 보고 레고 블록으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관련 동화를 읽어주면요. 거북선을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레고 블록은 중2 때까지 가지고 놀았거든요. 유치원 때 밀가루 반죽으로 촬영놀이를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는요, 젓가락으로 콩짓기 놀이도 시켰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젓가락으로 콩짓기 놀이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손가락에 힘이 생길 무렵에 여동생이 장난감이 큰 블럭을 선물해 줬어요. 아이는 주방 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에 소리가 신기해서 노는 것 같았고 블럭을 보자 매일 가지고 놀더니 책을 읽어주면요.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그림대로 모형을 만들어 놀기 시작하더니 차츰 블럭에만 빠졌어요. 예를 들면은 동화책에 나오는 이순신 이인재 읽어주면요. 동화책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고 정말 거북선처럼 잘 만들어 놓았고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는 아이가 블록 쌓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치 동화책을 읽듯이 이 블록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정확히 4살 보면은요, 레고를 사주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안 제품 장난감보다는 레고 블록 세트가 훨씬 더 비쌌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나 책과 레고 블록은 최우선적으로 두고 사주었어요. 레고를 사줄 때는요, 큰 아이는요, 약 28개월쯤 됐는데, 이때는 아이의 손가락 힘이 강하지 못했는지, 레고 블록은 큰 블록과 달리 작아서 잘 끼우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는 흥미를 가지고 놀더니 나중에는 레고로 못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책을 읽어주면요, 책 속의 그림을 보고 만들었지만 전혀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놓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특이한 것도 만들어서 놀았어요. 정말 레고 놀이에 푹 빠졌던 시기입니다. 아이가 나이가 더 들어가자 레고로 자기 세계를 구축한 다음부터 상대의 적국이 되라고 하면서 정적놀이도 했고 어떤 때는 아예 나에게 이야기도 해주면서 정말 레고 세계에 빠져놀았어요. 책을 가지고 놀아도 몇 시간쯤 놀았지만 레고를 가지고도 몇 시간씩 가지고 놀았어요. 지금도 제 아이들은 뭔가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듭니다. 특히 큰아이는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앞서 기술했지만 혹시 자폐증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한동안 계속됐거든요. 저는 레고에 젖어 있는 제 아이의 모습에 스스로 되기는 했고 흥분해서 좀 어려운 레고 세트도 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큰아이는 도면을 보고 레고를 샀기보다는 자기 세계를 구축한 양 자기 생각대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커서도 도면 보고 레고 쌓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은 장난감 안 제품을 사주면 그날뿐이었거든요. 그러나 레고를 사주면요 실증을 내지 않고 오직 그것만 가지고 놀았어요. 레고를 사준 계기는 안 제품은 유행을 타지만 레고는 다양하게 변화된 장난감을 손수 만들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게는 컬러 믹스 차력이 비싸다는 생각과 공업용 색상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간히 밀가루 반죽으로 촬영놀이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부드러워서 그런지 밀가루 반죽놀이를 즐겨 했거든요. 나중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젓가락으로 콩짓기 놀이가 두뇌에 좋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킨 적이 있었어요. 이런 놀이를 시키려 했던 것은 젓가락질을 가르치려는 목적이 더 컸지만 기왕이면 머리에 좋다고 하니까 집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연습을 시켰으나 성과는 별로 없었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싫어했어요. 콩짓기는 처음에는 나무 젓가락으로 시켰고 나중에는 새 젓가락으로 시켰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않아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콩짓기 놀이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면서 음, 혼내면서까지는 시키기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황소 고집 때문에 더 이상 시킬 수는 없었어요. 아쉬웠지만 할 수 없이 나 혼자만 콩짓기 젓가락질을 했거든요. 하도 아쉬워서. 나도 결국 재미가 없어서 포기했지만 콩짓기 젓가락으로 콩짓기 놀이는 실패했어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지금 스마트폰이 탄생하기 전이었고
컴퓨터 게임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네고 블럭이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정말 다행스러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 때 폴더 핸드폰을 사주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큰아이가 군대 가니까 큰아이의 폴더 핸드폰을 주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요금을 낼 정도 능력이 되면 직접 구입하라고 했거든요. 이유인즉 스마트폰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학생들 대학생이 됐고 대학 했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스마트폰 대학교 때부터는 사줬어요. 이 또한 제가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에 빠지면 그것만 하는 아이들이라서 그런 결정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은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요, 제 스마트폰으로 만화 보는 것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아이 것이 아니니까 길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어깃장을 부리면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독립하라고 거깃장을 놓기도 했거든요. 예, 조금 무식하게 했죠. 독립할 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죽으라고 너희 몸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이상 부모 말을 따르라고 어립장을 놓기도 했고요. 물론 어립장이 먹히진 않았어요. 아이가 그런 독립을 하게 될게 아이가 그런 독립하면 될 거 아니냐고 어깃장을 계속 놓으면 저는 꼬리를 내리고 말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원칙을 세웠던 일에 대해 아이들이 그 원칙에 따라주지 않으면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이런 제 성향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교육 방법도 되었지만 부정적인 결과로 뼈아픈 후유증도 가지고 있어요.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보다 더 알찬 내용을 꾸리고자 노력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